부정적이죠. 협조도 좀 안 해주고 빨간 딱지 맞아, 붙고 맞아. 막 쫓아내고 첫 마디가 조심해라. 그건 나쁜 짓이다. 오늘은 한 달 만에 3천만 원의 수익을 보신 케이스가 있어서 저희 수강생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산에서 중학생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정유미입니다. 경매하기 전에는 출판사에서 한 15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이런 일을 좀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시도하면서 이제 제2의 직업을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출판사에서 일하셨다 하셨는데 네네. 1월 20일부터 저 책 나오거든요. 진짜요? 오, 축하합니다. 진짜 축하합니다. 네네. 어떻게 첫 책이 딱 나오려고 하니까 어머. 출판사에서 일하셨던 분이 이렇게 수익 어머. 내셔가지고 인터뷰를 찍게 그런가요? 됐어요. 어머, 진짜 축하드립니다. 네, 되게 감사합니다. 어려운 거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출판사 그만두시고 나서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제일 먼저 했던 게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공인중개업을 해볼까 시도도 한번 해봤고요. 네. 가장 최근에는 이제 친구하고 온라인 쇼핑몰. 이게 잘 되셨어요? 잘 됐으면 계속 그걸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러면 온라인 사업을 하셨을 때랑 네. 지금 경매 투자하고 계신데 두 개 비교해봤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시간인 것 같아요. 음. 왜냐면 1년 내내 제 모든 시간을 다 갈아 넣어가지고 수익을 낸 게 아니잖아요. 네. 시간을 제가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집중해서 쓸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15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네네. 무언가를 시도해 본다는 것 자체도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용기를 내게끔 해줬던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일단 경매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거는 직장 생활도 되게 오래 해봤고 네. 이제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강의를 들어봤는데 들었던 유료 강의들이 대부분 인내심을 요구하는 강의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시세 차익형 부동산도 부동산 사이클을 뭐 타서 정확한 시기에 또 매도하라고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시간도 필요하고 사실 인내심도 필요하고 시드도 좀 묶어놔야 되고 저는 이제 사실 그걸 못 하겠는 거죠. 그래서 경매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하면서 시드도 쌓을 수 있고 또 장기 투자도 할 수 있고 해서 아 경매를 해야겠다 해서 이제 찾아보게 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경매를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셨을 때 네네. 어떻게 하다가 또 제 강의를 듣게 되신 거예요? 유튜브도 일단 왜냐면 제가 이제 경매에 관심이 생기니까 어느 날인가 그 이주인님 유튜브가 랜덤으로 떴어요. 사투리 쓰면서 멀쩡한 처자가 이리 와 저를 사실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단은 그걸 좀 클릭을 한 거죠. 뭔가가 막 화려하거나 막 뭔가 막 이렇게 복잡하진 않았는데 차근차근 설명하시는 게 일단은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결정했어 이러면서 바로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결제했습니다. 네. 경매를 시작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을 때 네, 네. 남편분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부정적이죠. 왜냐면 저희 신랑 같은 경우도 정해진 삶을 사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말 안 하고 그냥 혼자 시작했습니다. 아, 시작한다 말 안 하고? 네네네. 낙찰 받고 청소하러 갈 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럼 청소, 네. 그럼 낙찰 받고, 네. 여보, 나 낙찰 받았으니까 청소하러 가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할 일 없으면 나랑 같이 청소하러 갈래? 이래서 그때 한번 이야기하고 사실 그때까지 좀 부정적이었어요. 협조도 좀 안 해주고 나한테 계약서 쓰러 갈 거라고 이야기했더니 이제 그때 혼자 갈 수 있겠냐, 괜찮겠냐 이러면서 같이 가줄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투자는 처음 해보시는 거예요? 약간의 공부와 이렇게 뭔가 계획을 하고 한 투자는 처음인 것 같고요. 나도 모르고 있다가 한 몇 년 지나서 봤더니 이게 이제 차익이 난 케이스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투자의 하나가 아닐까, 네. 방법일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거는 투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한 달 만에 3천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줬던 물건이 어떤 건지 같이 살펴볼 건데요. 일단 인천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네. 감정평가액이 2억 2천만 원이었고 한 번 유찰됐었어요. 그래서 최저가가 1억 5,400만 원이었는데 낙찰 받으신 금액이 1억 6,730만 원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76%의 낙찰을 받으셨어요. 네. 입찰 3명 했거든요. 네, 네. 좀 작게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당일날 이거를 입찰을 하시면서 좀 불안한 마음은 없으셨어요?
막 불안한 거는 없었어요. 왜냐면 그 입찰 하기 전에 먼저 이주님한테 다 피드백 받고 네. 시세 조사도 했기 때문에 물건에 불안한 마음은 없었고 아 높게 써야 되나 낮게 써야 되나 이거를 좀 걱정했던 것 같아요. 낙찰이 될까 안 될까 이거를 좀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근데도 딱 낙찰을 받으셨죠? 네네네. 네. 지금 2위 금액 보니까 1억 5,962만 5,388원. 네네. 좀 복잡하게 네. 적으셨네. 네네.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네. 이 최저가에 맞춰가지고 적는 경향도 많기도 네, 해요. 맞습니다. 그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네. 20명 입찰하면 한 15명은 최저가에 맞춰가지고 쓰고 네, 그렇더라고요. 다른 한 5명이 네. 위에 쓰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건 어떤 비용들이 들어갔는지 같이 살펴볼 건데 일단 취등록세 먼저 내야겠죠. 취등록세는 184만 원, 그리고 등기 비용이 90만 원, 수리비가 130만 원에 나왔고요. 수리는 어떤 거 하셨어요? 도배, 그 청소, 그리고 막 항상 말씀하시는 거 약간의 소품 정도만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 수리비가 130만 원, 네네. 그리고 대출 이자가 174만 원, 네네. 그리고 중개 수수료비는 80만 원, 네. 그리고 양도세가 400만 원이고 뺄 거 다 빼고 순수익만 1,900만 원이 나오셨어요. 거의 2천만 원.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물건을 입찰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셨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저는 시드가 일단 별로 없어서 아파트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경락자금 대출을 알아보긴 알아보는데 혹시나 대출이 안 되면 이렇게 자력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가용 범위에서 좀 절대값이 작은 거를 찾았어요. 그 중에서 백세권이고 다른 옆에 있는 빌라에 비해서 유일하게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 한 명을 찾을 수 있겠다 네. 싶어서 선택하게 됐고요. 가장 또 우선인 거는 명도가 정말 쉽다. 이 명도가 굳이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처음 물건을 좀 한번 한 사이클 돌려보고 싶어서 많이 좀 쉬운 걸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럼 경매 투자를 할 때 빼먹을 수 없는 게 이 대출인데 네네. 대출이 몇 퍼센트 나왔죠? 저는 생각보다 이제 너무 잘 나왔어요. 대출은 90% 정도 받았던 것 같고요. 네네. 어떻게 90% 받으셨어요? 그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그냥 90% 된다니까. 네네. 왜냐면 이제 다 명함 다 돌려주시고 보면 이제 대출의 이율이나 나오는 퍼센테이지는 되게 대동소이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되게 꼼꼼하고 피드백이 빨랐던 분, 그리고 이거 그럼 견적서 하나 보내주세요 말을 했는데 진짜 보내주신 분 하고 저는 대출을 실행시켰던 것 같아요. 네네네. 네네. 주변 반응은 어떠세요? 일단은 돈 벌어오면 다 좋아하니까요. 일단 되게 좋아합니다. 일단 네. 이제 성과를 내면 그거를 통해서 관심을 갖기는 가는 맞아, 것 같아요. 맞아. 네, 주변에서 더 관심 가지시죠. 네, 네. 낙찰 받으시는 날에 네네. 동기분이랑 같이 가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규 강의가 끝나고 제가 16기거든요. 오프라인 16기인데 이제 저희 방을 만들었어요. 이제 그 방에다가 인천에 입찰 갈 거라고 제가 카톡을 이렇게 남겼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인천에 계신 분이 이제 법원 근처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입찰 끝나시고 커피 한잔 하자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오신 김에 이제 그분도 처음이니까 네. 입찰 이거 쓰는 거 연습이라도 한다고 입찰하기 하루 전날 임장 가시고 뭐 이렇게 시세 파악하시고 아마 피드백도 밤에 늦게 이재님한테 보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짜 하루 만에 이렇게 조사하셔가지고 같이 낙찰 받았습니다. 저희 동기분이 이제 뭔가 그러길래 왠지 모르게 낙찰 받으실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연예인들 보면 꼭 아무 준비 안 하고 따라온 분이 꼭 되잖아요. 연예인이. 맞아, 맞아. 그래서 도와주고 나도 배울 겸 이제 같이 해주고 가야지 했는데 그분 정말 낙찰 되시고 저도 정말 낙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정말 좋았습니다. 네네. 낙찰을 받고 나면 네. 동재가 생겨가지고 그분하고도 계속 연락하게 되는 거고. 거의 매일 연락하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 왜냐하면 이후에. 서로의 사정을 다 아니까 네. 이제 궁금한 거는 서로 공유하고 네. 나는 이렇게 했어. 너 어떻게 해봐. 이렇게 정보도 알려주고 되게 의지가 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먼저 수익 나셨는데 네네. 축하해 주시던가요? 정말 축하해주죠. 왜냐면 같이 하다 보면 이제 도와주면서 저도 배우게 되고 네. 제가 필요한 건 또 도움받게 되니까 서로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동기가 네. 있다는 게. 제가 딱 동기별로 딱 묶어서 드리는 게 딱 그런 걸 딱 이상적인 아, 행동을 그렇습니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 한 사이클을 온전히 한번 네. 돌리셨는데 네네. 이거 한 사이클 돌려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제가 낙찰 받고 한 달 이자 내고 한 달 반 되기 전에 이거를 매도를 했는데 뭐 제가 막 이 물건을 되게 잘 선택했고 제 실력이 너무 좋아서 막 그런 생각을 사실 안 하거든요. 왜냐면 이거 준비하면서도 운도 좀 많이 좋았다는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그래도
저는 행동했다는 거. 지금 처음은 뭐 운이었지만 이렇게 계속 쌓이고 도전도 해보고 실행도 해보면 이제 진짜 실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수익을 가져다 준 빌라를 낙찰을 받으셨고 네. 수익을 내시면서 네. 좀 걱정이 있으셨다고 하셨어요. 아, 네. 왜냐면 저는 잘 몰랐는데 빌라가 대부분 1층은 플로티 구조고 2층, 3층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주차장 문제 때문에 2층 같은 경우는 뭐 근생으로 받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근데 부동산 가니까 여기는 뭐 근생 빌라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처음에 몰랐어요, 그거를. 어. 근데 이제 이게 뭐지 하고 와서 찾아보니까 이제 가슴을 쓸어내린 거죠. 혹시나 내가 모르고 이 근생 빌라를 받았으면 맞아. 이게 매도도 어렵고 근데 안 받으셨을 거예요. 바로 걸러주셨겠죠. 근데 이거 수업 시간에 다 나온 거였단 아, 말이죠. 그런가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글로 배우는 거하고 이게 맞아. 한번 이렇게 딱 경험해 보는 거는 이게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되게 정말 다행이다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모양은 빌라같이 생겼는데 건축물 대장에 보면 맞습니다. 용도의 사무소 아니면 네. 근생 되어 네. 있는 거는 무조건 걸러야 됩니다. 네. 낙찰 받았다가 이거 팔 때도 문제돼요. 아, 왜 아무도 어렵더라고요. 안 사가니까. 또 비싸게 팔 수도 없고. 맞아, 네, 맞아.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잘 몰라가지고 빌라 시세 그대로 낙찰 받아 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네네. 많아요. 정말 이번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2025년 목표는 어떻게 되세요? 2025년 목표는 한 1년 기간 동안에 낙찰을 3개 정도 받아서 시드를 많이 모으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모아지면 이제 월세 나오는 건물을 갖고 싶습니다. 네. 그것까지 제가 옆에서 많이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이번 영상을 통해서 나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시면 꼭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매도하신 물건을 낙찰받고 한 달 만에 매도 계약서를 쓰셨단 말이죠. 네. 그것도 세금 뗄 거 다 떼고 3,400만 원의 순수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물건까지 합치면 지금 1년도 채 안 됐는데 순수익으로 5천만 원 넘게 버셨단 말이에요. 이게 연봉으로 따지면 7천만 원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요즘 경매가 경쟁률이 좀 치열해지면서 낙찰 받는 것 자체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2위 금액이랑 6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단 말이죠. 네. 10명 중에서 1등 하셨는데 이 낙찰을 받을 수 있었던 노하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일단은 제가 수업 시간에 들었던 기억이 있긴 해서 빨리 매도될 수 있는 그 물건의 그런 조건들이 몇 개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수강생을 만나기 위해서 수강생이 낙찰받은 집에 나와봤는데요.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일산에서 중학생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아줌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이 목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이지 않으신가요? 바로 하루 1시간씩 투자해서 3천만 원 수익을 내셔가지고 전에 인터뷰 출연을 해주셨던 저희 수강생 분이십니다. 벌써 2달 만에 두 번째 물건을 낙찰받고 매도하셔가지고 또 출연하게 되셨는데요. 네. 저희 수강생 분들 중에서 2개, 3개 낙찰받고 매도하신 분들은 많으신데 두 번째 인터뷰를 하시는 분은 또 처음이십니다. 요즘 경매가 경쟁률이 좀 치열해지면서 낙찰받는 것 자체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수강생 모시고 어떻게 단기간 내에 두 채나 그것도 순수익 5천만 원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는지 엄청난 노하우 알려주신다고 하시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두 번째 출연해 주셨는데 네네. 소감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작년 12월에 처음 낙찰받고 그때 인터뷰 했던 것 같은데요. 저도 다시 만나게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남편분이 그때 네. 한 채 낙찰받고 나서도 같이 네. 막 청소해 주러 가시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낙찰받고 매도하셨는데 네, 네. 남편분 반응은 어떠셨어요? 이번에는 그 여기 보시면 싱크대에 시트를 붙이도록 시키고 네, 용돈을 줬습니다. 오. 네, 처음으로 용돈을 줘봤습니다. 네, 네. 용돈 얼마 주셨어요? 네, 한 장 100만 원 드렸습니다. 잠깐 하고 잠깐 그, 한 시간도 안 한 것 같은데. 그럼 남편분 반응은 어떠세요?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면 제가 결혼하고 나서 용돈을 줘본 적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음, 네네. 엄청 뿌듯하시겠다. 네네네. 그죠? 애들 반응은 어때요? 애들은 아직 어리니까요. 잘은 모르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엄마가 뭔가를 분주하게 하고 있구나. 이거는 느끼는 것 같긴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번에 매도하신 물건을 낙찰받고 한 달 만에 매도 계약서를 쓰셨단 네네. 말이죠. 네네. 그것도 세금 뗄 거 다 떼고 3,400만 원의 순수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네. 첫 번째 물건까지 합치면 지금 1년도 채 안 됐는데 네. 순수익으로 5천만 원 넘게 네. 버셨단 말이에요. 이게 연봉으로 따지면 7천만 원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아니, 맞아요. 연봉 7천 받는 사람들이 진짜 맞습니다. 거의 드물잖아요. 마지막 퇴사할 때도 추천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물건은 첫 번째 물건이랑 좀 비교해봤을 때 좀 달라진 점이 있으셨나요? 그 첫 번째 물건으로 한 사이클을 제가 돌려봤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물건은 이제 딱 낙찰받고 나서 그냥 마음적으로 되게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근데 지금 하루 일과가 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이제 퇴사를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전업주부라서 아침에 남편하고 애들 학교 보내고 그럼 대충 집안 정리해놓고 10시쯤 되면 일단 제가 노트북 앞에 앉는 것 같긴 해요. 경매 물건도 그냥 하루에 한 번씩은 그냥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괜찮은 물건 있으면 관심 등록해놓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경매 말고는 다른 수입은 없으세요? 다른 수입은 이제 그 전에 했던 거 약간 전공을 살려가지고 페인팅 보조 작가로 일 있을 때 프리랜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한 달 수입이 좀 어느 정도 되세요? 주기적으로 있는 일이 아니라서 100만 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알바 한 번 하러 나갔을 때 몇 네. 시간 정도 일하세요?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한 8시간 정도 일하고 오는 것 같긴 해요. 페인트 네. 하러 가는 거면 네. 또 하루에 8시간씩 칠하셔야 되고 몸으로 또 일을 하셔야 되는데 네. 경매 같은 경우는 그냥 앉아가지고 물건 네. 검색하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럼 하루에 경매 물건에 대해서 좀 투자하시는 비중은 어느 정도 차지하세요? 일단은 이제 제가 뭔가 시드가 모아졌고 투자할 게 바로 장착이 되면 한 일주일 정도는 한 3시간, 4시간씩 하는 것 같고요. 비수기일 때는 이제 거의 1시간 안 할 때도 있고 할 때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하루에 8시간씩 일해서 한 달 동안 일하면 월급 100만 원도 못 받았는데 경매 물건 하나 낙찰받고 그냥 팔았는데도 그렇게 알바 30개월 한 금액을 그냥 한 번에 버시게 된 거잖아요. 네. 남편분의 반응은 또 어떠세요? 전체적으로 제 수입을 100% 공개를 안 하거든요. 그럼 이거 영상 나가도 괜찮은 거예요? 아닌 거 아닐까? 저희 신랑은 사실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크게 사실 관여를 안 하는 스타일이고요. 제가 막 뭔가 집에서도 싸부닥대고 이렇게 뭔가 바쁘게 움직이는 거 보면은 제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결과물을 보여주니까 저에 대한 신뢰성이 되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네네. 엄청 뿌듯해 하실 것 같아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별로 표현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번에 수익 나신 물건을 같이 살펴볼 건데요. 서울 금천구 다세대 주택을 낙찰을 받으셨고 감정평가 금액이 2억 3,400만 원, 그리고 한 번 유찰돼서 최저가가 1억 8,720만 원에 유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10명 입찰을 하셨고요. 네네. 그리고 낙찰가가 2억 1,190만 원밖에 안 하셨어요. 2위 금액이랑 6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단 말이죠. 네네. 10명 중에서 1등 하셨는데 이 낙찰을 받을 수 있었던 노하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2등이 주택도시보증공사였거든요. 그래서 2등하고 차이 금액이 6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이제 낙찰가 산정은 그냥 배운 대로 했던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시세조사 정확하게 하고 수익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산출해가지고 입찰을 했던 것 같고요. 제가 2월달에 처음 입찰을 했었고요. 2월달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비수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처음 입찰하러 갔을 때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갔었는데 되게 법원이 너무 한산한 거예요. 금액을 조금 정말 낮춰야 되나? 되게 그때 연락 주셨잖아요. 네. 너무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 카톡으로 제가 보내가지고 너무 사람이 없어서 한산하다. 되게 고민하다가 그냥 처음 집에서 생각해 왔던 금액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네. 맞아요. 입찰하시기 전에 저한테 네네. 수익표 계산해서 보내주셨었잖아요. 네네. 거기 적은 그 입찰 가격 그대로 지금 낙찰을 받으셨던 네. 거죠. 그때도 입찰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거 한번 시도해보자 라고 네네. 이야기를 해드렸었어요. 2등이 허그였는데 네네. 하마터면 그죠. 허그가 이 집 가져갈 뻔했습니다. 어. 네네. 그래서 네네. 그 초보자분들이 네네. 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허그가 많이 입찰을 하니까 너무 네네. 높은 가격으로 입찰을 한다. 그래서 네네. 우리가 낙찰 받을 수 있는 물건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 수강생분들이 낙찰 받은 물건들 중에서 2등이 허그인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허그가 뭐 다 가져간다 이런 얘기는 실전에서는 좀 통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물건 실제 들어간 실투자금은 얼마고 도대체 어떻게 순수익 3,400만 원을 달성할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낙찰금이 2억 1,190만 원입니다. 매도 얼마에 하셨죠? 2억 6천에 했습니다. 오, 지금 한 달 만에 2억 6천만 원에 파셨던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누구한테 파셨어요? 글쎄 보니까 그 매수자분이 중국인이시더라고요. 네네. 중국 부자 같습니다.
그러면 시세 차익이 한 달 만에 4,810만 원을 달성을 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취등록세가 233만 원, 등기비랑 뭐 각종 수수료가 120만 원, 수리비 200만 원을 썼단 말이죠. 네네. 그 이 200만 원에 남편분 100만 원 들어가져 있나요? 아, 다른 거 남편은 따로 별도로 드린 아, 거예요.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용돈? 네, 그렇습니다. 용돈. 아. 1시간 100만 원. 그리고 양도세는 15% 구간으로 720만 원을 내셨단 말이죠. 그리고 중개수수료비 100만 원 정도 내셨습니다. 뺄 것 다 빼고 계산을 해보니까 순수익이 3,437만 원이에요. 여기서도 양도세 부분에서 누진공제라고 해서 일정 금액을 좀 빼줘야 되는데요. 그걸 빼주지 않고도 이렇게 순수익이 3,400만 원을 달성하게 되신 거죠. 네. 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이 물건 대출은 얼마 받으셨고 총 실투자금이 얼마셨죠? 대출은 77% 정도 나와가지고 1억 6,300 받았고요. 네. 실투자금은 한 5,500, 400 정도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아, 네네. 그럼 이 물건이 지금 첫 번째 낙찰 네. 받으셨던 물건보다는 네. 실투자금이 좀 더 들어가는 네, 물건이란 맞습니다. 말이죠? 네네. 그럼 첫 번째 낙찰 받고 매도를 하고 나서 생긴 수익이 있으실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 수익을 좀 더 합쳐가지고 이 네, 물건을 하신 맞습니다.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애초부터 이 두 번째 물건을 찾으실 때부터 네. 시드를 더 모아가지고 조금 더 큰 물건을 하자 이런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네. 왜냐면 처음 물건이 제가 시드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 매물 검색할 때 좋은 물건인지는 알겠지만 제가 못 들어가는 물건이 있어서 일단은 시드를 좀 모아보자 생각해가지고 그거 합쳐가지고 지금 이 물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네. 지난 영상에 나오셨을 때 네, 그 네. 다음은 좀 다가구를 하고 싶다라고 네,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네. 아직도 유효하신가요? 최종 목표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 하나 가지고 싶은 게 목표고요. 좀 공부를 해보니까 다가구 같은 경우는 시드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시드를 모아보자. 이거에 조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 네네. 그러면 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조금 더 단타를 하시면서 네네. 시드를 좀 더 모으시고 네네, 그리고 맞습니다. 다가구 쪽으로 가시겠다는 네네,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단타를 하자라는 네. 그 기준을 잡으시고 어떤 걸 가지고 물건을 좀 보신 거예요? 일단은 제가 수업 시간에 들었던 기억이 있긴 해서 빨리 매도될 수 있는 그 물건의 그런 조건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근데 네. 특히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3대 업무 중에 하나인 가산 디지털 단지가 배후에 있고요. 뭐 1호선, 7호선, 뭐 더블 역세권, 건물이 준신축이고 맞아. 관리도 되게 잘 돼 있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공업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적률도 좀 높아가지고 이게 지금 7층이잖아요. 다세대인데 네. 그래서 되게 전망도 좋거든요. 사실 수업 시간에 배웠던 빠르게 매도될 수 있는 조건은 사실 다 갖춘 거예요. 맞아, 맞아. 모두가 좋아하는 되게 쉬운 물건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낙찰되긴 굉장히 어렵겠지만 입찰은 한번 해봐야겠다고 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운 좋게도 제가 사실 올해 점을 봤더니 점쟁이가 올해 굉장히 운이 좋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 점쟁이 분이 뭐 세 번째 낙찰 뭐 이런 거도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런 말은 없었는데 올해가 삼재이긴 한데 되게 운이 좋은 해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운이 좋다고 하니까 올해는 좀 많이 시도해볼 생각입니다. 그죠. 네네. 그럼 올해 끝나기 전에 네네. 우리 두 채 더 매도할 수 있도록 네. 해보는 거 어때요?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네. 그럼 이번에도 좀 이거 낙찰 받고 파실 때 네네. 저희 강의 뭐 커뮤니티나 저희 네네. 동기분들 피드백 네네.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도움을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일을 진행하다 보면은 되게 힘들 때가 있거든요. 커뮤니티 자체가 하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마음적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그날 내가 폐찰했다. 저 폐찰했어요. 그러면 어디다 터놓을 데가 없는데 그런 커뮤니티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서로 그냥 마음의 위안 자체가 되는 것만으로도 되게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뭐 가족이라 네, 하더라도 맞습니다. 남편한테 얘기해도 공감을 잘 못 해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좀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고 내 마음을 좀 공감해 줄 수 있는 네, 사람들끼리 네. 얘기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두 번이나 벌써 사이클을 돌리셨단 말이죠. 완전 네. 대선배이신 건데 아니. 대선배로서 이제 막 경매에 입문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네. 두려워하셔서 실전으로 네.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단 말이죠. 네. 그런 분들한테 좀 한마디 조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때 조금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요.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걸 했을 때 저는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경매가 굉장히 두렵고 약간 무서운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매가 사실 두렵거나 무섭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고 공부를 했고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고요. 혼자서 하기가 뭐 두려워가지고 시도를 못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먼저 공부를 하라고 권하고 싶고요. 그러고 나서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꼭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경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많으신데 실전으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드물긴 해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을 깨는 방법은 오직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지 좀 깨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옆에서 좀 실제로 투자를 해봤던 사람이 좀 조언도 같이 해주고 하면 훨씬 더 용기가 날 수 있겠죠. 그럼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막 시리즈별로 찍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진짜 실투자금 1,500만 원 가지고 순수익 2,256만 원을 달성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그것도 2달 만에 순수익 2,000만 원을 버실 수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10%는 저희 자금이었지만 나머지 90%에 해당되는 부분은 대출로 저희가 다 충원이 됐고요. 대출 상담사 분께서 신용도 관리하는 비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말씀해 주셨나요? 그리고 명도하기 전에 비밀번호를 알아내셨다고 하는데요. 이 비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 들어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직장도 가지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지금 이주임님의 15기 수강을 하고 나서 수강 중에 물건을 낙찰받고 최근에 매도까지 완료하여서 오늘 소개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일단 엄청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물건 낙찰 받았을 때가 저랑 같이 임장 나가고 있었는데 남편분이 대신 입찰하러 가셔가지고 낙찰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주셨단 말이죠. 네, 맞아요. 그날이 임장하는 날이었는데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상하게 그날따라는 그 물건을 꼭 해보고도 싶고 임장 수업도 겹쳐서 많이 고민을 하다가 남편을 법원에 보내고 전화상으로 원격으로 이렇게 알려주면서 저는 이제 임장에 임했었는데요. 근데 임장 수업 중에 남편이 낙찰받았다고 결과를 알려줘서 현장에서 동기분들하고 같이 축하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 낙찰 받았어요 하면서 손을 좀 막 떠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수업 시간에도 물론 성공한 사례 얘기해 주셨지만 이게 제 일일 줄은 몰랐기 때문에 많이 긴장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든 첫 번째 생각이 이 다음엔 이제 뭘 해요? 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선 차근차근 그 다음 진행 알려주셔가지고 또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고 또 실시간으로 좀 생동감 있게 동기분들한테 이제 그 과정 소개하면서 그 순간을 되게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동기분들 중에서 딱 한 명이라도 낙찰을 받으시면 그 다음 이제 줄줄이 또 낙찰을 잘 받으시거든요. 제가 또 얘기해 드리는 거랑 첫 스타트를 딱 끊으신 분이 생생하게 현장감 있게 얘기해 주시는 거랑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럼 우선 어떤 물건을 낙찰을 받았는지부터 같이 살펴볼 건데요. 인천 서구에 있는 빌라였고 감정평가 금액이 2억 3,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6차까지 유찰이 됐었는데 한번 변경이 되고 나서 다시 7차에는 감정평가 금액 다시 올라왔었고요. 2번 유찰되고 나서 최저가가 1억 1,515만 원이었어요. 근데 낙찰 얼마 받으셨죠? 낙찰을 1억 2,500만 원인 53%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진짜 53% 그것도 반값의 낙찰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경쟁자가 있으셨나요? 단독 낙찰로 받아서 사실은 기쁨도 있었지만 절반은 되게 불안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단독 낙찰이라고 딱 얘기를 하면 뭔가 무서운 느낌이 들거든요. 저도 단독 낙찰 받았을 때 그랬어요. 혹시나 내가 뭔가 잘못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그때 심정은 어떠셨어요? 근데 어차피 입찰하기 전에 이주인님한테 사전에 사실 점검을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도를 할 수 있는 금액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의심은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단독 낙찰이라는 게 주는 약간 위압감이 좀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고, 근데 이주인님이 제가 이제 불안감을 말씀을 드렸더니 직접 이제 전화나 이런 거 인터넷에서 다 확인해 보시고 매도 가능한 금액과 낙찰을 받은 게 잘 받았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또 그 불안감이 또 금방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저 물건을 살펴보면 원래 대학
영향력 있는 임차인이 있던 물건이에요. 그런데 허그 임차권 인수 조건 변경 물건으로 허그에서 임차인한테 먼저 보증금을 줬고 임차인은 이미 이사를 나간 상태였던 물건인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물건 얼마에 매도하셨죠? 이 물건은 1억 5,900에 최근에 매도를 했고요. 매매 계약서까지 이제 완료해가지고 지금은 모두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계약서 쓰러 가셨을 때 어떠셨어요? 우선은 좀 얼떨떨했지만 매도까지 이루어지고 나니까 아 이제 진짜 이게 되는구나라는 게 좀 느껴졌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다음번에도 이런 좋은 물건이 있으면 자기한테 소개해달라고 할 정도로 좋은 사람을 또 만나서 아 이렇게 좋은 물건만 받아오면 충분히 수익화할 수 있겠다는 거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이 경매가 단타 매매로 접근을 하게 되면 아무리 싸게 낙찰을 받는다고 해도 이거 파는 것까지도 끝까지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찰할 때부터 이 물건이 잘 팔 수 있는 물건인지 아닌지는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제 강의를 듣기 전에 다른 강의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추가적인 이제 수입을 좀 가지고 싶었기 때문에 사실 다양한 부업 강의들은 조금씩은 들어봤고요. 특히나 부동산 쪽에서 원데이 클래스 강의들은 몇 가지 들어보긴 했는데 체계적이기보다는 그냥 자극적인 수익률 위주의 설명이라든지 초심자가 듣기에는 너무 많이 좀 생략된 부분이 있어서 실제 제가 경매를 도전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느꼈고요. 이제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배울 수 있는 강의를 찾다 보니 이주인님 동영상 여러 가지를 보다가 신뢰가 생겨서 이제 수업까지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원래 PDF 먼저 받아보셨었어요? 맞아요. 네. 많이 진짜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봤어요, 제가. 그걸로 아까 말한 모의 입찰이라든지 이제 시뮬레이션 입찰 되게 많이 해봤어요. 성경처럼 들고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입찰장 쓸 때도 그 부분을 펼쳐가지고 똑같이 도장 여기 찍으라 그러셨으니까 도장 여기 찍고를 그래서 땀들은 한 20-30분이면 할 걸 저는 한 1시간 반 동안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 뭐 입찰까지 넣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실제 권리 분석까지도 많이 도움이 되긴 하는데 내가 스스로 한 게 맞나가 자신이 좀 없더라고요. 이제 피드백을 좀 받아보고 싶다. 그 생각이 있어서 수업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단순 뭐 아파트 같은 거밖에 못했다면 이제는 이제 다른 물건을 꿈꿔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 것 같고 만약에 그게 뭐 어디 난간에 부딪혔을 때 저의 이제 전문가 좋은 멘토님이 계시니까 이제 멘토님한테 물으면 아 이것도 해결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도전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꼼꼼한 성격 덕분에 비밀번호를 명도하기 전에도 아셨단 말이죠. 이 물건 자체가 거의 여러 번 이제 유찰되다 보니까 유찰될 때마다 서류가 쌓이는 사실 몰랐어요. 파일만 62개가 있어가지고 파일을 하나 열 때마다 정말 판도라 사용자를 여는 것처럼 그 안에 엄청난 자료들이 들어있는데 처음이었기 때문에 어떤 거를 버리고 뭐 취하고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우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던 것 같아요. 어디서 나에게 필요한 정보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사진 하나하나도 허투루 보지 말라는 이주님 말씀이 항상 있어서 다 보다 보니까 정말 기적과 같이 휴대폰 영상을 캡처한 장면이 있었거든요. 전 세입자분께서 이제 나가시면서 이제 나 이거 다 정리하고 나갑니다. 비밀번호는 뭡니다를 휴대전화로 이제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허그에서 이거를 나는 확인했어라는 거를 이제 증빙 자료로 남겨놓으셨는데 이제 거기서 비밀번호는 힌트를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 사건 열람을 하게 되면 자료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냥 허투루 좀 보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걸 진짜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분명히 나한테 도움되는 게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이게 명도할 때 세입자가 산다고 하더라도 그 세입자랑 협상할 때 나한테 뭔가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힌트도 얻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경매를 내가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나중에 은퇴했을 때 생각하면 사실 근로소득만으로는 좀 불안한 감이 있어서 노후에도 내가 이렇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찾게 되었고요. 다른 것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 무인 카페 같은 것들도 많고 아니면 온라인 뭐 이런 데도 뭐 부업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터인데 사실 그런 거는 제가 그냥 회사를 다니면서 하기에는 조금 약간 부담이 되고 무리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것보다는 이제 회사 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거를 좀 했고요. 경매를 제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내가 경매를 하겠다라고 남편분께 얘기를 하셨을 때는 어떤 반응이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반신반의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주임님의 예전에 동영상이나 이런 걸 굉장히 본 거는 꽤 오래돼서 하긴 했지만 설마 실현을 할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남편이. 근데 이제 제가 나 이제 수업을 갈 거야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약간 조금 진짜 하는 거야라고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제가 이제 임장 수업을 가면서 이제 남편도 같이 이게 좀 참여시키고 싶어서 일부러 아까 말씀드린 이제 법원
법원 대리 입찰도 시키고 막 하는 것처럼 강제적으로 좀 약간 끌어들였던 것 같아요. 남편도 같이 다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마음이 이제는 나 언제 휴가 가는데 그날 어디 가면 돼?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을 해줘가지고 그냥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어요. 둘이 같이 다니시고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젠 같이 다니지는 않고요. 좋아하는 물건이 있으면 각자 이제 임장, 네, 각자 법원으로 가서 예전에 혼자 했다면 아마 그중에 제가 정말 하나밖에 선택을 못해서 아쉬움이 있었을 건데 이제는 남편과 같이 하니까 원하는 물건이 있으면 지역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제 분산해서 좀 같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부부 두 분이 엄청 열심히 하시네요. 그럼 주변에서 반대하시는 분은 없으셨어요? 이게 약간 경매라는 거에 대해서 어르신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은 좀 부정적인 인식이 많으셔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낙찰 받고 깨끗하게 정리할 때까지 말씀을 못 드렸어요. 사실은 그거 굉장히 이제 어렵고 무서운 사람들이 와서 강제로 끌어내려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어른들의 인식에서는 되게 좀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많이 불안해하셨지만 실제 제가 매도를 하고 나서 수익화를 하시는 걸 보더니 좀 약간 다행이다라고 하셨고 약간 궁금해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1년 정도 제가 이제 추가적인 수익들을 계속 보여드린다고 하면 이제는 이제 부모님까지 같이 임장을 다니면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매도까지 하고 나니까 시부모님이 조용히 이제 꺼내주시는데 빛바랜 경매 책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경매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업으로 관심을 가진 부분이지만 이걸 실제로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로 수익이 나는구나를 또 느꼈고 부모님도 이제서야 그때 이제 그 빛바랜 책을 꺼내주시면서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참고하려면 주셨던 기억이 나요. 예, 예. 안에 내용 어떤 거 있었어요? 근데 보면서도 느꼈지만 사실 그 원리나 이런 것들이 사실 예전과 지금이 크게 다르다 느낌은 없었어요. 체계적인 교육만 있다 그러면 사실 예전에도 분명히 부모님들은 수익화하셨을 것 같은데 요즘은 이런 강의들이 있는 게 그래서 저희가 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아마 이런 강의를 접하실 수 있었다면 저희가 지금 삶이 훨씬 더 달라있지 않을까. 그럼 저희 수강생분이 낙찰받은 물건의 순수익은 얼마였는지 같이 계산을 해볼게요. 일단 낙찰가가 1억 2,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도가가 1억 5,900만 원이었는데요. 시세 차익만 3,400만 원이었어요. 그것도 낙찰받고 잔금 납부하고 2달 만에 이 시세 차익을 3,400만 원에 이루셨습니다. 취득세는 137만 원 내셨고요. 그리고 법무사비랑 다른 부대 비용들 142만 원, 미납관리비가 103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미납관리비 103만 원 대신 내주셨고요. 이 물건 낙찰 받으면서 처음 투자금이 얼마가 들었었죠? 처음에 입찰가인 10%인 1,150만 원에 미납관리인 100만 원 그리고 취득세와 법무비로 약 한 270만 원과 들어가지고 한 1,5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찰을 할 때 최저가 10% 1,150만 원 정도 내셨단 말이죠. 그 금액 외에 우리가 낙찰 금액이 있어요. 1억 2,5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단 말이죠. 그럼 그 나머지 금액은 대출로 우리가 잔금을 납부를 하긴 하지만 전액이 다 대출이 나오진 않는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이 실투자금에서 입찰 보증금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우선은 저희가 10%는 저희 자금이었지만 나머지 90%에 해당되는 부분은 대출로 저희가 다 충원이 됐고요. 보통은 이렇게까지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낙찰 금액 자체가 53%라서 사실 공시지가보다도 더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원하는 금액만큼 다 대출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더불어서 이제 낙찰받는 사람의 이제 신용도가 충분히 갚을 만이 된다 그러면 무리 없이 그 한도 내에서 다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90%에 대한 대출이 다 받아가지고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낙찰 받고 대출 받으셨을 때 신탁 대출로 90%를 받으셨던 거예요? 우선은 개인으로 대출을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신용도가 훨씬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용도 이제 대출이 나오기 전까지 신용도 관리를 잘 해놓으라는 팁을 또 주셔가지고 그럼 대출 상담사 분께서 신용도 관리하는 비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말씀해 주셨나요? 아마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실수 같은 부분일 건데 대출을 받을 때 너무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를 너무 많이 열어놓는다든지 아니면 무리하게 대출을 많이 받아놓는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그 돈을 쓰지는 않지만 신용도에서는 좀 불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만약에 많이 무리하게 했다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좀 약간 정리를 하면 훨씬 대출 받을 때 유리할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마이너스 통장 중에 안 쓰고 있던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 좀 정리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이제 대출을 해주시는 분도 이게 무리 없이 다 진행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용도 높이는 방법 중에 또 한 가지가 카드 납부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납부일
전에 내가 미리 즉시 결제로 해버리면 또 점수들이 점점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실투자금 1,500만 원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해서 순수익 2천만 원을 달성을 하셨단 말이죠. 잔금 납부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또 들었던 비용들은 어떤 게 있죠? 이 물건 자체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고 사실 공실인 상태였기 때문에 컨디션은 좋은 편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가 기본적으로 조금 잘 예쁘게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냥 손때 묻은 정도만 좀 티가 안 나게 깨끗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최소한의 인테리어만 했었고요. 우선 도배나 기본 전구, 손잡이 같은 부속품들은 제가 다 셀프로 좀 교체를 했고 도배를 셀프로 하셨다고요? 사실은 저희가 처음 경매를 낙찰받기도 했지만 이게 약간 실험적인 걸로 저희가 많은 걸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여기서도 한번 다 테스트를 해보자는 마음이 커가지고 그래서 도배도 한번 해본 것 같고요. 혹시나 뭐 실패를 하더라도 사실 저희가 뭐 세입자가 기다리고 계시거나 이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느긋하게 조금 할 수 있는 거를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전문가보다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긴 했지만 어쨌거나 봤을 때는 좀 깨끗해 보였기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들이 집이 이 근방에 많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집이 제일 컨디션이 좋고 깨끗해 보여서 가장 먼저 내보내 주셨던 것 같아요. 팁이 있어요? 실제로 할 때? 충분히 초심자들도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했고 도배랑 전구 같은 거는 그냥 인터넷에 주문해가지고 근데 인터넷에서 이제 전구나 뭐 손잡이 같이 집이 좀 깨끗하게 보일 수만 있게 하면 되고 어차피 가구나 이런 게 필요 없었기 때문에 소품들을 좀 깨끗한 거를 좀 많이 교체를 했고요. 그러니까 무난하고 깨끗한 이미지만 드려야겠다. 손잡이도 약간 모던한 스타일로 너무 튀거나 좀 개성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것들을 많이 했더니 오시는 분들이 다 연령대가 많은 분도 있고 젊은 분들도 있으셨는데 다들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화장실 같은 부분은 저희가 셀프를 하기 좀 어려워서 그 부분만 저희가 전문가를 요청을 했고요. 그때도 이제 어떻게 견적을 내면 좋을지를 이제 이주인님한테 여쭤봤더니 주변 업체한테도 뿌려보고 숨과 같이 다양하게 견적을 내보고 그중에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부분으로 선택하라 그러셔서 저희는 순고를 이용해서 그때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우리 비용 들어간 것들 마저 계산해 볼 건데요. 대출 같은 경우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었나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는 상품이긴 했었는데 3개월이 제가 지나고 나서 매도를 처리했기 때문에 중도 상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최종 대출 이자도 그건 시세보다는 좀 약간 높은 편이었지만 어차피 저는 오랫동안 낼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건 크게 부담되진 않았고요. 그럼 대출 이자는 얼마 나오셨죠? 제가 받을 수 있는 대출 이자가 이제 4.3%에서 5%까지 다양했었는데 제가 원하는 부가적인 요소인 뭐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더라도 기간이 좀 짧은 거 이런 게 맞는 거는 4.7% 정도여서 그걸로 했어요. 그리고 이 대출 받을 때 엄청난 팁을 아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게 있으셨죠? 아마 법원에 다녀오시고 나면 다들 많은 명함을 받으실 건데 그 명함을 우선 다 연락을 드렸던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해한 부분은 가장 적극적으로 이제 대답해 주신 상담사분한테 우선 제가 거래를 트면서 다른 곳에서 더 낮은 이유를 제시해 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 혹시 반영 가능한지를 제가 먼저 여쭤봤더니 다행히 이제 그거가 가능한 그러니까 은행을 찾아주셔가지고 그걸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가시니까 어느 지점 가셨어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1금융권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통은 저희가 볼 수 없을 것 같은 아주 외진 곳에 있는 은행이었고요. 대출 상담사 선생님이 많은 품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고생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은 들 정도로 이제 알아봐 주셔가지고 네, 저 거기서 이제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엄청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셨네요. 근데 이게 좋은 분을 만나기 위한 그 과정도 사실 수업 시간에 많이 녹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는 사람한테 하는 거 내가 좀 더 편하게 해서 가까운 곳에만 보지 말고 여러 군데다가 문의를 해보고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거를 잘 견적을 따져봐서 나한테 어떤 게 최선의 선택인지를 선택하는 방법도 수업 시간에 많이 팁으로 주셨기 때문에 주신 거를 저는 그냥 실행만 했더니 이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저 스타일은 어떠냐면 이 한 물건을 낙찰을 받으면 이 물건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쌀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고 발품 팔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딱 한 사람이랑만 내가 하겠다 하면 좀 이 사람이 싼지 안 싼지도 확신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게 좀 별로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도하면서 중개수수료비 드렸어야 되는데 70만 원 나갔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양도세는 360만 원. 그래서 지금 시세 차익만 3,4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취득세, 그리고 법무사비, 미납관리비, 잔금 납부하고 나서 들어갔던 관리비, 대출이자, 중개수수료 다 빼고 나니까 순수익이 네, 순수익은 2,256만 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짜.
진짜 실투자금 1,500만 원 가지고 순수익 2,256만 원을 달성을 하셨어요. 잔금까지 지금 다 받아서 내 통장에 꽂혀 있습니다. 꽂히는 날 그날 기분 어떠셨어요? 고요 맨날 마이너스만 보다가 이제 플러스 된 통장을 보니까 조금 좀 낯설기도 했었고요. 진짜 근데 남편분 엄청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이제 지지를 해주고 엄마가 만약에 컴퓨터에 앉아서 물건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면 알아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예, 자리를 비켜주고 예, 엄마 바쁘시니까 이제 방해하지 말라고. 애들은 몇 학년이에요? 애들은 좀 초등학생이고요. 경매란 말도 이제 애들은 더 많이 익숙해 하고요. 만약에 이걸 제가 기술을 익혀나면 나중에 아이들하고도 같이 임장을 다니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이렇게 점점 가면 갈수록 경매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근데 실전을 하시는 분들이 좀 드물긴 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혹시 한마디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마 누구나 처음은 힘드신 것 같고요. 그게 또 처음을 또 혼자서 해내는 건 되게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거를 옆에서 특히나 이제 전문가가 뭔가 성공을 경험해본 사람이 같이 한다 그러면 사실 용기를 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또한 그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가능하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기 전에 또 두려움이 있으셨다고 하긴 했잖아요. 내가 한 발을 딱 내딛을 수 있었던 그 용기가 어떤 게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특정한 시점이 뭔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냥 젖어들었던 것 같아요. 매일 이주님 유튜버를 보다 보니까 아 이게 가능할까? 그러다가 언제 할까? 나는 언제 시작을 하면 가장 좋을까를 하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강의장을 오게 되고 강의장에 왔을 때 나랑 비슷한 엄마인 사람들, 학생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 일반인도 다 그냥 할 수 있고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는 아니다 이거는 라는 또 생기고 하다 보니까 서로 그런 마음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도 불안한 감은 이제 전문가인 이주임 선생님한테 항상 다시 되묻고 리체크 받고 했고요. 제가 이게 첫 번째 입찰은 아니었거든요. 되게 여러 번 입찰하다가 낙찰을 받은 건데 여러 번 여쭤봐도 그때마다 다 항상 처음인 것처럼 대답을 잘해주셔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좀 없이 제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마지막으로 지금은 어떤 물건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이제는 이제 경매를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살고 있는 곳 근처나 그쪽만 보다가 이제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 방법을 이제 제가 알았으니까 지역을 좀 넓히고 물건도 아파트나 빌라가 아닌 다가구 같은 다양한 물건의 유형들을 좀 도전해 보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10만 원짜리 강의를 듣고는 정말 그것에서 주는 정보로는 행동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40만 원 정도 되는 강의는 좀 더 양은 더 됐지만 사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체계적이지 않으면 또 여전히 나는 행동하기 좀 힘들구나 해서 현실적으로 내가 행동할 수 있게 해주신 강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수업을 들어도 나는 뭔가 할 수는 있겠다. 바로 저한테 오셨으면 50만 원 아낄 수 있어서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주임님 강의를 결제를 할 때도 어떤 분들은 되게 큰 금액이라고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이거는 나의 더 큰 이익을 위한 투자금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저희는 이 수강료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수익은 아마 더 100배, 200배가 될 거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거든요. 이미 저는 그거를 맛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지방 아파트 가지고 한 달 만에 매도를 할 수 있었어요? 다들 거래도 안 된다고 난리던데. 진짜 너무 쉬워서 노하우라고 할 게 없어요. 그냥 하고 선생님이 하라고 했을 뿐인데요. 각종 비용들 다 제외를 해보니까 순수익이 1,175만 원 정도. 그러면 세 달치 월급을 지금 한 달 만에 벌였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안 했던 방법이었어가지고. 경쟁자가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수강생 한 분을 모셨는데요. 강의 끝나고 일주일 만에 그것도 지방 아파트로 낙찰받으셔서 명도도 한 번 만에 끝내고 그리고 한 달 만에 수익 2,200만 원을 달성하신 저희 수강생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기 이주임님께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지금 여긴 꿈나라라는 아이디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하시는 일은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지금 공인중개사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투자를 엄청 잘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어떠세요?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들이 중개의 목적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적인 투자를 할 생각을 그렇게 크게 하지는
그렇지는 않고요. 일을 하다 보면은 투자를 해서 안 된 사례도 보게 되다 보니까 더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어요. 네. 그럴 수 있겠구나. 네. 근데도 나는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 이유와 그 중에서도 경매를 하게 됐는지가 궁금해요. 경매 물건이 나오는 거를 매일 찾아보기는 했는데 뭐 어떻게 하는지는 몰랐고, 그러다가 유튜브를 찾아보게 됐는데 이주인님께서 딱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거기 하나하나 들어가다가 와이프랑 상의를 했죠. 나 이 돈 주고 수업 들어야 될 것 같다. 아내분 네. 반응이 어땠어요? 반대 경향이 좀 더 있긴 했었어요. 그냥 혼자 책으로 공부하면 되지 않아?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투자금이 몇천 원 들어가다 보니까 안정적이게 피드백 받으면서 투자하고 싶다. 설득해서 수업을 들었죠. 듣고 나서 와이프한테 수익이 나면 반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잘못했죠. 잘못했다고? 이렇게 빨리 수익이 날 줄 몰랐어요. 아내분 기다리고 계시겠는데요?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가방을 살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낙찰 받으신 게 지방 아파트란 말이죠? 네. 네, 다른 사람들은 제가 지방 아파트 관련해서 콘텐츠를 올리면 엄청 악플이 많이 달려요. 누가 뭐 그래요? 지방 아파트 사냐, 이제 앞으로 인구 소멸인데 다 네. 빈집일 거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왜 지방 아파트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 저도 수도권 아파트 하고 싶었어요. 근데 투자 금액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지방까지 보게 됐는데 처가댁 근처로 보다가 요런 괜찮은 매물이 나왔네 해가지고 갔었어요. 지방이다 보니까 좀 걱정이 많이 앞섰는데 인구가 줄지 않고 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준공된 지도 얼마 안 됐고 네네. 그래서 들어가게 됐던 것 같아요. 당진에 새 아파트들이 엄청 많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인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네. 근데 아무래도 처가댁이 가깝다고 하셨잖아요. 가본 지역이니까 또 좀 더 용기가 생기지 않으셨을까요? 네, 맞아요. 그래도 몇 번 가보니까 지방이라고 해서 되게 낙후된 느낌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니까 신도시 느낌 많이 맞아. 내더라고요. 저도 당진 가봤어요.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 거를 매수하려는 손님들이 한 4-5분 계셨는데 다 신혼부부였어요. 신혼부부가 결국에는 매수를 했죠. 얼마 만에 팔았죠? 한 달 하고 한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 빨리 팔 수 있었던 것 같으세요? 우선은 수업 들은 대로 낙찰 받고 나서 부동산에 바로 내놨어요. 등기는 안 쳤으니까 등기 치면 또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 하고서는 등기 치니까 바로 손님이 있으니까 비밀번호 좀 알려달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손님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수익 나신 물건 같이 한번 볼까요? 충남 당진시에 있는 물건이고요. 아파트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2억 8천만 원에 나왔고 최저가 1억 9,600만 원에 한번 유찰된 가격이고 낙찰 받으신 금액이 2억 4,200만 원이요. 네, 입찰이 16명이면 지방 아파트 치고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4월 1일에 잔금 납부를 하셨고 이거 얼마에 파셨죠? 2억 6,400이요. 수익이 2,200만 원입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는 취등록세 266만 원 나가셨고요. 그리고 등기비랑 각종 수수료 125만 원, 수리비가 장판이랑 입주 청소하신 네. 거가 130만 원이고 양도세는 매매사업자 활용하셔서 15% 그리고 누진공제 받아서 126% 빼주면 204만 원이 양도세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비 100만 원 나가셨고 네. 200만 원 정도 지금 대출이자가 3개월치가 나갔어요. 네. 그러면 시세 차익 2,200만 원에서 각종 비용들 다 제외를 해보니까 순수익이 1,175만 원 정도. 그러면 3달치 월급을 지금 한 달 만에 보셨습니다. 네. 진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이 물건 실투자금은 얼마 드셨어요? 한 8천 정도 그죠. 들었던 것 같아요. 8천이면 좀 꽤 큰 금액이란 말이죠. 근데 저는 만약에 첫 투자를 8천만 원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선뜻 못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용기가 있으셨던 거예요? 우선은 물건을 찾고 나서 사건 번호랑 수익률표를 이주님한테 이제 카톡을 보냈는데 이주님께서 이 물건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 수익 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러면은 한번 들어가 보자 해서 들어가게 됐어요. 두렵진 않으셨어요? 그래도 이주인님께서 괜찮다고 하니까 믿고
들어갔죠. 만약에 제가 그렇게 확신을 안 줬으면은 이 물건 안 하셨을 거예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좀 더 투자금이 적은 물건을 더 찾았을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또.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건이 진짜 쉬운 거란 말이에요. 네. 사람들이 제일 먼저 걱정하시는 게 명도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많이 걱정하시는데 네. 실제로 어떻게 명도하셨어요? 저도 걱정 되게 많이 했는데 임차권 등기라고 하나요? 허그에서 이제 갖고 있어가지고 등기 치고 나서 허그 쪽에 연락을 했죠. 하니까 비밀번호를 바로 알려주셔가지고 그냥 문 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바로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 물건 첫 번째 입찰이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입찰하는데 낙찰을 받으셨고 낙찰 받았는데 명도도 잔금 납부하니까 비밀번호 바로 알려줬고 네, 맞아요. 그리고 부동산에 내놓으니까 바로 팔렸어요. 그래서 너무 쉽게 했어. 실제로 해보니까 어떠세요? 살짝 불안감이 좀 있더라고요. 좀더 너무 어려운 쉽다 거네. 보니까 어쨌든 경험이 너무 없이 끝내다 보니까 다음번 만약에 낙찰이 되면은 조금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어려워야지 돈을 벌 수 있다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진짜 하나도 안 어렵고 누가 봐도 쉽게 끝낼 수 있는 물건도 이렇게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경매를 이제 접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되는데 명도에 대한 그 안 좋은 그죠, 간접 그죠. 경험 그런 게 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낙찰만 받으면 또 부동산에서 뭐 알아서 팔아주니까 맞아. 크게 일할 것도 많이 없고 그냥 낙찰 받고 나서 제 일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 되더라고요. 진짜 할 게 없긴 해요. 그냥 물건 찾을 때만 네. 조금 공이 들어가는 거지. 네. 그러면 이렇게 쉽게 수익이 날 수 있었던 물건을 찾을 네. 수 있는 노하우를 좀 알려주신다고 하셨단 말이죠. 네. 큰 노하우는 아니고요. 제가 앞에서 조금 들어봤는데 큰 노하우입니다. 아, 그런가요? 저도 그렇게 안 했던 방법이었어가지고 좀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알려주시면 너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경쟁자가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맨 처음에 옥션 들어갔을 때 경매 검색으로 찾다 보니까 지역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위치가 어디에 있고 주소만 적혀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냥 지도 검색으로 들어가서 경매 카테고리를 누르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주거용을 하다 보니까 주거용을 누르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대는 알아서 맞춰서 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보다 보면은 경매 건들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네. 이걸로 많이 보는 이유가 지도로 보니까 주변 인프라까지 볼 수 있으니까 이 물건이 딴 물건보다 좀 더 괜찮다라는 느낌을 좀 더 쉽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 검색으로 찾아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가격대를 설정을 할 때는 네. 지금 얼마 정도 선으로 보세요? 감정가 4억 밑으로 보고 4억 있어요. 밑으로? 네. 면적은? 면적은 크게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원래 매매사업자 활용하면 85제곱미터 이상이면 건물분 부가세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신경 안 쓰시는 거네요, 일단은? 네, 일단은 다 봐요. 그리고 입찰일도 그냥 두시고, 네. 그리고 특수조건 선택은 따로 안 해요. 선택 안 하고. 네. 그러면 같이 한번 볼게요. 서울에 있는 거 한번 볼 건데 아파트로만 보시는 거 아니고 그냥 다 같이 봐요. 아파트랑 도시형생활주택, 빌라 위주로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 클릭을 해보면 괜찮으면 들어가서 이제 권리 권리분석 분석해야. 여기서 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경매 검색해서 종합 검색해서 지역 여기서 선택하고 아파트 하고 검색해서 이 리스트에서 쭉 저는 권리 분석 먼저 하고 그 다음 지도를 보고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저랑은 좀 반대되는 방법이네요. 저는 그 주변 인프라를 먼저 보고 괜찮으면은 이제 권리 분석을 해요. 뭔가 차이점이 있나요? 시간이 좀 더 줄기는 하더라고요. 내가 딱 봐야 될 것만 보니까. 네. 저는 단기 매도를 목표로 하다 보니까 주변 인프라도 좋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네. 인프라를 그 뒤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물건을 너무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인프라가 안 좋은 물건도 관심 종목에 놓고 인프라 좋은 것도 관심 종목에 놓고 이러다 보니까 선택도 이게 확 바로 안 돼요. 인프라는 어떤 기준으로 보세요? 아무래도 아파트다 보니까 학교와 가까운 걸 먼저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초중고 중에 어떤 학교요? 초등학교요. 보통 중학교, 고등학교는 부모들이 이제 알아서 교통으로 가라 하지만 초등학교의 부모들은 가까이 있는 걸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보는 게 초품화여야 된다. 네.
두 번째는요? 주변 먹을 거, 생활권. 생활권? 네. 상가 좀 가까이 붙어 있고. 네. 네. 또 세 번째도 있으세요? 그 다음이 교통인 것 같아요. 지하철이 있는 곳이면 지하철 보고. 네. 아니면 지하철 아니면 버스 같은 거 네, 보고. 버스 네 보고요.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진짜 엄청난 꿀팁인 것 같단 말이에요. 시간을 엄청나게 줄여줄 것 같아요, 이 방법이. 근데 제가 이거를 들어보니까 그 네이버 부동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물을 찾을 때 네. 이런 방식으로 쓰잖아요. 네. 거기는 애초부터 지도부터 딱 펼쳐주니까 네. 내가 찾고 싶은 금액대랑 평형이랑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그 중에서 내가 알맞는 걸 찾는단 말이죠. 이런 걸 좀 잘 접목시킨 것 같으세요. 그게 결국 직업에 대한 영향이 있었지 않으실까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네이버 지도를 많이 보긴 하거든요. 그죠, 그죠. 네. 저희 구독자분들도 엄청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 강의도 들어보셨잖아요. 네. 제 강의를 듣고 난 전과 후의 차이점이 있어요. 강의 듣기 전에는 책도 사서 보긴 했는데 책에서도 자세하게 적혀는 있지만 이게 진짜 맞는 내용일까라는 항상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주임님의 이제 강의를 듣고 나서 내용에 확신이 안 찬 것들에 확신이 생겼다 그래야 되나? 이 내용이 맞구나. 아니면 내가 몰랐던 내용인데 이게 맞구나 라는 것들, 그리고 궁금한 것들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어서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첫 번째 물건, 그것도 한 달 만에 2,200만 원 수익 내셔가지고 출연을 해주셨단 말이죠. 네. 출연해주신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우선은 수업 듣고 나서 중간에 제가 선생님한테 낙찰 받으면은 유튜브 출연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빨리 출연하게 될 줄은 몰랐고요. 어쨌든 이렇게 출연하게 되고 수익도 난 것도 이주임님께서 밀어주셔가지고 수익이 난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물건 입찰하실 때도 네. 저한테 연락 꼭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물건은 목표 수익이 어떻게 되세요? 3,000? 3,000? 네. 그러면 3,000 찍고 네. 이제 두 번째 인터뷰 출연하시기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주 만에 680만 원이 1,400만 원으로 입금이 되었거든요. 지금 2주 만에 두 달치 월급을 그냥 한 번에 버셨네요. 맞아요. 2주가 지났으니까 네네. 매각허가 결정이 나고 또 그 다음 주까지 확정이 날 때까지도 열람을 할 수 없어서 그 채무자랑 연락을 아예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맞아요. 이게 지금 와서 보니까 신의 한 수였네요. 오늘 저희 수강생 한 분이 특이한 케이스로 수익을 내셨다 하셔서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구에 살고 있고 두 아이의 엄마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주임의 경매 오프라인반을 수강하게 되신 거예요? 제 나이가 40대가 훌쩍 넘어가고 근로노동을 하기에는 조금 힘든 시기잖아요. 그래서 노후에 현금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검색을 거듭한 결과 이주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노후 준비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경매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제가 30대 때 경매를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싼 가격에 아파트 내 집 마련을 해가지고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이를 낳고 살다 보니까 포기를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매에 대한 갈증이 있긴 했었어요. 그때는 공부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경매 학원이라든지 이런 게 잘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법원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서 알아보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그냥 검색하고 사이트 확인해보고 친구랑 같이 했었는데 친구 어머님께서 이제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뭐 이런 걸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님께 요청을 드려가지고 권리 분석 좀 해달라고 해서 했었어요. 그러면 그때가 아가씨 때부터 시작하셨던 거예요? 아니에요. 결혼을 하고 아이가 2살? 이때쯤. 그럼 애 데리고 경매장 가고 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그때는 이제 아이가 이제 시어머니나 친정엄마 이렇게 맡기고 갔었어요. 그때는 법원 분위기가 좀 어떠세요? 그때는 법원에 가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랑 저랑 둘이 가면은 우리만 눈에 띄었어요. 다 쳐다보셨겠다. 네네 맞아요. 말 붙이고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대출하시는 분 외에는 말 붙이는 분은 거의 없었어요. 저도 처음에 경매 딱 시작할 때 구경하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갔을 때도 젊은 사람이 저랑 몇 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눈에 띄기도 했었고. 네. 지금은 요새 가면 또 젊은 사람 많잖아요. 지금은 법원에 가면은 젊은 사람 반, 나이 드신 분 그죠, 반 그죠. 이렇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젊은 분들이 경매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특히 여성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맞아. 네.
이번에 수익이 나신 물건이 좀 특이하게 수익이 나셨는데 네. 지방 아파트로 수익이 나셨잖아요. 네. 어떻게 하다가 지방 아파트를 낙찰을 받으신 거예요?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고 제가 권리 분석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적은 돈으로 정말 수입이 나는지 궁금했어요. 그러면 얼마 밑으로 내가 시드를 음. 딱 준비해야겠다 생각하셨어요? 2천만 원으로 1천만 원 수익을 보겠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결론은 어떠신가요? 성공했죠. 훨씬 더 작은 돈으로 그죠? 아, 맞아요. 훨씬 적은 돈으로 성공했습니다. 입찰하시기 전에 저한테 이 물건 입찰하시겠다라고 막 얘기를 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 입찰가는 어떻게 하시라라고 막 얘기를 해 드리고 하는데 네. 그런 게 좀 도움이 되시나요?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엑셀 파일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이제 수익표 분석하는 표가 있어가지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 어떤 게 지출이 되는지 이런 거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너무 편리하긴 했었어요. 저희 평생 회원반 단톡방이 있잖아요. 그 단톡방에도 들어와 계신데 네. 그 단톡방에서는 또 어떤 도움 받고 계세요? 단톡방에서는 이제 인원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질문들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인테리어라든지 네. 아니면 수익표 분석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제가 굳이 질문을 안 해도 가려운 것을 긁어준 듯한 느낌? 맞아요.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다 수강생분들이 그 방에 안에 계시는 건데 실제로 수익 나신 분들도 계시고 원래 그 분야의 전문가이신 분들도 많으시고 하셔가지고 한 분이 질문을 올리시면 그거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피드백을 제가 답변 드리기도 전에 많이 막 올려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다 스크린샷 해가지고 따로 아. 모아둬요. 그리고 필요할 때 다시 찾아서 보고. 그럼 본격적으로 낙찰 받으신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네. 낙찰을 딱 받으셨다고 연락을 주셨었고 네. 근데 그 채무자가 연락이 안 된다라고 저한테 연락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 집이 낙찰을 받고 이제 신나가지고 선생님한테 제일 먼저 연락을 드리고 근데 채무자 연락처를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네. 그리고 집을 찾아갔는데 낙찰을 받고 바로 집에 가보니까 집이 비어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흔적이 보이고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했더니 수도가 거의 0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언제부터 0이었는지 물어보니까 작년 7월부터 0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오랫동안 집이 비어 있었구나 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알게 됐는데 그래서 더 채무자 연락을 알 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채무자가 아니라 전 부인이었거든요. 아, 그럼 채무자분이 이혼을 한 상태이셨던 거예요? 네네네, 맞아요. 네. 이혼을 한 상태고 채무자 전 부인이 살고 있었고 채무자는 없었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럼 사건 열람을 했는데도 사건 열람에도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건 사건 열람을 하러 법원에 갔거든요. 네. 근데 밀양 법원이 사건 기록지를 밑으로 다 내려가져 안 올라오는 거예요. 경매계로. 그래가지고 내일 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날 갔어요. 네. 갔는데 아직 안 올라온 거예요. 그 한 건물에 있는데 아직 안 올라갔다고요? 네, 그래서 사건 연락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전자소송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보라 하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채무자 연락을 알게 됐어요. 전자소송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채무자 연락처를 알고 싶었는데 연휴 기간 동안 포털 사이트가 업데이트 진행 중인 거예요. 맞아. 이제 연락을 못하고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2주 동안 채무자 전화번호를 알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의 신청 기간이 아. 지났어요. 그러니까 낙찰받고 일주일 동안은 이의신청 기간을 할 수 있는데 그때도 이게- 지났고 네. 그다음에 확정하고 나서 이제 제가 또 할 수 있잖아요. 네. 이의 신청을. 네. 그 기간도 지났어요. 2주가 지났으니까 네네. 매각허가 결정이 나고 또 그 다음 주까지 확정이 날 때까지도 열람을 할 수 없어서 그 채무자랑 연락을 아예 할 수가 없었던 맞아요, 상황이었던 거죠. 맞아요. 이게 지금 와서 보니까 신의 한 수였네요. 맞아요. 그럼 연락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결국엔 이 물건 가지고 수익이 나셨단 말이죠. 어떻게 수익이 나셨는지도 얘기를 해주세요. 채무자랑 이제 이의 신청이 다 지나고 난 후에 일요일 날 저녁에 제가 열람을 해서 연락처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연락을 드렸더니 채무자가 본인 집이 경매로 넘어간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하고 일단 전화를 끊고 선생님한테 전화 드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라고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다음 날까지 기다렸어요, 그냥. 근데 네. 전화가 오셔가지고 저랑 합의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합의를 봐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연락드려서 다시 피드백을 받고 다시 연락을 기다렸다가 채무자가 본인은 이 경매를 취하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얼마의 수익을 예상하고 경매를 받기 때문에 수익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고 채무자는 그럼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해드렸어요. 채무자분이랑 연락을 하셨을 때 그 채무자분이 자기 집
경매로 넘어간지도 모르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모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법원에서는 몇 번이나 연락을 다 하려고 했지만 연락이 안 닿아지면 연락을 했다라고 취급을 해버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모를 수는 있는데 채권자가 채무자한테도 돈을 갚아라고 막 연락을 했을 텐데 근데 어떻게 그걸 몰랐을까요? 제가 그래서 여쭤봤거든요. 너무 소액인데 연락을 안 하셨냐라고 물으니까 그냥 이거 일시불로 갚을 수 있느냐 이렇게만 연락이 오고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니까 그냥 바로 법적 처분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채무 금액이 얼마였죠? 사이트에 나온 금액으로는 1,400만 원이었어요. 채무자가 1,400만 원 채권자한테 빌렸는데 그 채무자가 한 번에 못 갚는다라고 해가지고 그 채권자가 그냥 한 번에 경매로 넘겨버릴 거네요. 본인 집은 넘어간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냥 그 돈을 갚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낙찰 받은 날 우리가 만약에 연락을 해가지고 경매 낙찰 받았으니까 언제 이사 나가실래요 하면 그분이 그때 이의 신청 기간이 되니까 채무 금액을 갚아버리면 아예 취소가 돼버렸던 거잖아요. 맞아요. 2주 동안 연락이 안 되는 동안에 확정이 딱 돼버려가지고 맞아요. 이때 이제 취소를 하려고 하면 우리의 확인서가 필요해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죠. 맞아요. 제가 이제 입찰 보증금이 680만 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입찰을 하고 낙찰을 받고 난 후에 2주 만에 680만 원이 1,400만 원으로 입금이 되었거든요. 채무자를 만나기 위해서 신랑이랑 둘이 갔어요. 제가 2주 만에 합의를 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을 본 거예요. 명도 과정에서 합의를 했으니까. 네. 그래서 신랑이 조금 깎아줘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 순수익이 얼마로 예상하고 있으셨어요? 순수익이 1,200만 원 정도 음. 예상을 하고 입찰을 했거든요. 네. 옆에서 남편이 조금 깎아주자 막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계속 깎아줘. 그런데 채무자 만나러 전화를 했었잖아요. 네. 전화할 때부터 이미 조금 조금 깎아주고 깎아줄 조정해줘라. 생각. 이렇게 우리는 시간을 벌었고 또 네. 입찰을 할 수 있으니까 네. 다른 물건으로 또 수익을 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분이 이번에 수익 나신 거 보고는 좀 어떤 말씀 해주셨어요? 노후에 이걸로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남편분도 경매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전해드렸는데 남편분은 어떤 거 관심 있으신 거예요? 토지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저는 아파트나 다세대나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좀- 저희 신랑은 검색왕이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엄청 하고 그리고 유튜브 엄청 찾아보고 책 엄청 보고 아. 그래서 혼자 스스로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고 아.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주부다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하고 같이 어려운 물건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면은 찾는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맞는 말을 하는 건가 아닌가 이런 생각 저는 들던데. 그러면 제가 또 선생님한테 여쭤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있는 게 엄청 많이 도움이 돼요. 궁금한 거를 이런 것까지 물어봐도 되나? 이런 질문도 제가 많이 하는데 네. 선생님께서 되게 쉽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엄청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경매 취하서를 줄 때 1,400만 원 한 번에 받으셨어요? 한 번에 받지는 않고 이제 입찰 보증금이 있잖아요. 선생님한테 이제 문을 또 드렸더니 반반씩 하라고 하셔가지고 680만 원 중에서 340만 원은 미리 받고 340만 원은 이제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고 난 후에 다시 송금해드리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720만 원 우리 수익금, 입찰 보증금 반액인 340만 원 네. 같이 돌려받아가지고 1,060만 원 돌려받으시고 우리가 법원에서 입찰 보증금 다시 돌려받을 거니까 680만 원 법원에서 받고 또 채무자한테 아까 받았던 340만 원 다시 돌려줬다. 맞아요. 그렇게 끝나고 나니까 그분이 고맙다 이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했어요.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본인이 경매에 넘어간지 모르고 있었고 제가 전화해줌으로 인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마치 처음엔 좀 속상한 마음이 있으셨겠지만 네. 합의가 다 끝나고 난 후에는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수익금이 좀 낮아진 거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무래도 사람 대 사람으로 이렇게 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채무자한테 좀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면 그런 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월 수익이 어떻게 되세요? 카페 운영하시는데 한 300? 순수익이? 네. 떼고 300만 원이고 우리가 720만 원을 벌었으니까 지금 2주 만에 2달치 월급을 그냥 한 번에 버셨네요. 맞아요. 카페 성수기 때는 네. 순수익이 한 700 정도 되거든요. 오. 한 달 수입을 2주 만에 2주 만에. 번 거죠. 와, 근데 카페도 엄청 잘 버시네요. 앞으로는 어떤 물건에 좀 관심이 있으세요? 소액 아파트를 경험해봤으니까 차근차근 해서 이제 로드맵처럼 목표는 이제 현금 흐름을 할 수 있는 월세 받는 거. 네. 그런 거 하고 싶습니다. 아, 네, 좋죠, 좋죠. 네. 집 관리하면서 이제 네. 따박따박 월세 받고. 네. 건물주가 되고 싶습니다.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죠. 네. 자녀분들한테도 얘기를 하셨어요? 이 부분. 맞아요. 둘째는 아직 어려서 말을 안 했고, 첫째는 고등학생이거든요. 2학년. 네. 그래서 첫째한테는 말을 해줬어요.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잘 몰라가지고 별 반응은 없지만 아 엄마가 뭔가를 하고 있구나라고 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은 아직 개념이 없으니까 "헉, 그렇게 싼 아파트가 있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경매를 살펴보다 보면은 세상에 우리나라에 이런 아파트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맞아요. 엄청 저렴한 아파트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것도 다 돈이 되는 아파트가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경매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데 실전으로 좀 나가기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좀 용기가 될 수 있는 말을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경매는 초보자한테는 되게 두려운 분야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점 익숙해질 때까지 내가 분석한 권리 분석이 맞는지, 그리고 내가 선택한 입지가 올바른지 네. 이런 걸 조언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셔서, 꿈이 건물주잖아요. 네. 그래서 건물주가 될 때까지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경매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두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입찰 보증금을 날릴 수 있는, 네. 그래서 조금 두려웠는데 경매 학원을 다니면서 선생님을 만나고 제일 좋았던 점은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물건이 안전한 물건인지, 제가 수익을 얼마나 낼 수 있는지, 입찰금을 어느 정도 써야 되는지 이런 거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믿을 만한 분이 한 분 있으면 용기가 더 나니까 고민하지 말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매일매일 저한테 연락 주시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수강생분이 엄청 많은데 그분들한테 다 연락을 해주시는 이주인님도 네. 대단하고 네. 매일 연락을 하는 저도 대단한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 진짜 너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게 아, 너무 네. 느껴져요. 매일매일 맞아요. 연락 주셔가지고. 네. 조만간 하나 더 낙찰 받으셔가지고 이번에 진짜 한 사이클 딱 돌리셔가지고 네, 맞아요. 한 번 더 오셔야죠. 네. 그때는 제가 찾아갈게요. 아, 아닙니다. 제가 오겠습니다. 오늘 저희 수강생 모시고 인터뷰 나눠봤는데요. 경매는 싸게 낙찰받아서 그냥 시세대로 파는 게 가장 일반적이지만 이렇게 실제로 투자를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멀리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같이 인사하고 마칠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